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즉 공부하시다가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용어는 비슷한데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질문을 가장 많이 올리시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림을 그려서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하기 위해서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뭐 교재는 없지만은 제가 전압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전압의 종류라고 하면은 일단 선간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상전압이 있고 또 하나 대지 전압이 있습니다. 요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델타 결선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Y 결선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요것이 대지 위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세요.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고요. 대지전압은 뭐요? 여기에서 땅에서 선까지의 전압을 대지전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Y결선에서는 얘가 선간전압이고 얘가 상전압이죠. 상전압이고 대지전압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압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선간전압, 상전압. 대지전압은 우리가 보통 편의상 E라고 해요. E. 그런데 잘 보세요. 벡터도를 그렸을 때 대지는 뭐냐면 중간을 얘기합니다. 중간. 보세요. 델타 결선에서 VA, VB, VC VA, VB, VC라고 하면 대지는 어디냐면 중간이에요. 어디냐? 여기가 대지입니다. 여기가 대지요. 그러면 선간은 뭐요? VA에서 VB까지, VB에서 VC까지, VC에서 VA까지죠. 그럼 선간전압은 뭐냐? 이것이 선간전압이요. 이것이 선간전압이고 이것이 선간전압입니다. 예. 그 다음에 Y결선 볼게요. Y결선 이렇게 됩니다. VA, VB, VC고 VB, VC인데 대지는 어디냐? 중간이라 그랬죠. 대지요. 중간. 그런데 선간전압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선 사이에서 선간전압은 이렇게 돼요. 이 관계에서 보세요. 지금 델타 결선에서는 VL 대지전압 볼게요. 대지전압. 대지전압 선간전압이 얘고 대지전압 이거죠. 중간 대지에서 선까지 전압. 그러면 선간전압에 비해서 대지전압 얼마?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똑같죠? 따라서 루트 3분의 상전압이 됩니다. 이 관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Y결선에서는 대지전압은 똑같이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 되고 그런데 Y결선에서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같죠. 그래서 대지전압과 상전압은 같다. 이 관계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필기에서도 그렇지만 더더욱 실기에서 대지전압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거 실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론적으로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필기에서 반드시 이렇게 숙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따라서 델타 결선에서 대지전압은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루트 3분의 1배가 되고 Y결선에서 대지전압은 상전압과 같고 Y결선에서는요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충전 전류, 충전 용량인데 두 개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2장에서 선로정수 했죠. 선로정수하면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장에서 했던 선로 정수에 의한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전력용 콘덴서 있죠. 그 전력용 콘덴서에 의한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그만큼 이해를 많이 못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만큼 공부하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란 거죠. 진도가 잘 안 나가고요. 왜 이러지? 어떤 데 이 공식 했다고, 어떤 데 이 공식 하는데 왜 그러냐? 머리가 아픈 부분이 확실하면 이해해 주세요. 일단 선로에 충전 전류나 충전 용량이 있는데 대지입니다. 대지. 그러면 이 장에서 뭐였어요? 이렇게 해서 작용정전 용량 했었죠. 작용정전 용량 C는 CS 플러스 3Cm입니다. 네. 이런 거 선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에 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선로에 이렇게 뭐 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전력용 콘덴서는 어떻게 돼요? 델타 결선으로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했죠. 대지와 무관합니다. 즉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런 작용 정전 용량, 즉 선로에 의한 충전 전류나 충전 용량에서 보세요. 얘 보세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지 전압입니다. 대지에서 선까지 대지 전압이에요. 그런데 전력용 콘덴서에 의한 뭐 충전 전류나 충전 용량을 하면 콘덴서에 걸린 전압은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이죠. 어디? 요 전압입니다. 즉 전력용 콘덴서에 걸린 전압은 뭐다? 선간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선간 전압이요. 그래서 똑같은 충전 전류다, 충전 용량이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콘덴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용량이고 전류이기 때문에 이름은 충전 전류, 충전 용량인데 선로의 충전 전류, 충전 용량은 C 값이 CS 플러스 3cm 대지 전압이 걸리는 것이고요. 전력용 콘덴서에 의한 것은 선간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선로의 충전 전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그립니다. 선로의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인데 대지예요. 이렇게 해서 작용 정전 용량이 CCC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에 IC, 여기에 IC, 여기에 IC면 전체 충전 전류는 IC는 IC다 혹은 3IC다. 예. 어떻게요? 한 선에 10A 흐를 때 세 선의 삼상 전류는 몇 암페어다? 10A입니다. 그래서 IC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급하는 충전 전류는 뭐다? IC예요. 3IC 아닙니다. 예. 뒷부분에 소호 리액터 접지 부분에 가면은 또 달라지지만 여기에서는 IC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IC는 XC분에 걸리는 전압이 뭐예요? 여기 걸리는 전압 대지 전압 2죠. 이것의 XC분의 대지 전압 2가 됩니다. XC는 얼마? 오메가 C분의 1. 고 2입니다. 얼마? 오메가 C 암페어가 된다. 만약에 이 정전 용량 C 값이 마이크로 페라 퍼 킬로미터, 우리 앞에서 2장에서 선로 정사할 때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 페라 퍼 킬로미터라고 했죠. 그 C 값이 이런 단위를 가진다면은 여기에 전체 전류는 L만큼 곱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량 Q입니다. 용량 Q. 선로에서 용량 Q는 보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압, 전류, 저항, 임피던스 등은 한 상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력은요, 3상이면은 한 상의 용량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다시 전압, 전류, 전력은 한 상이 전체를 대변한다. 근데 전력은 3상 전체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전압, 우리가 원래 용량은 전력입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래서 이 콘덴서에 의한 용량 보세요. 걸리는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 IC가 있죠. 그것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에서 3배 2 IC예요. 그런데 IC가 얼마요? 3배 얼마? 2에 IC가 오메가 C이니까 얼마? 3 오메가 C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전압 곱하기 전류였으니까 얘는 피상전력입니다. 따라서 뭐 볼트 암피아 혹은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은 킬로볼트 암피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 대충 하시면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압이 뭐예요? 이 전압, 이는 뭐다? 대지전압이 돼요. 대지전압. 요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처음부터 한번 쭉 유도를 해보시면은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닐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미분적분 들어간 게 아니고 뭐 그냥 곱하기고요. 원래 전류는 리액탄스분의 전압이다. 그때 전압은 대지전압이다. 용량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요거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했을 때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 전압이 선간전압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삼상에서 무조건 앞에서 했죠? 대지전압은 무조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입니다. 다시 대지전압은 델타 결선이든 Y 결선이든 구분 없이 무조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우리가 선간전압이 보통 주어지죠. 우리 저번 장 문제 공칭전압이 뭐예요? 그 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입니다. 그래서 대지전압이 아니고 선간전압이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 3배의 오메가 C에 대지전압 얼마? 루트 3분의 선간전압, 이때 보이는 선간전압이에요. 에 제곱을 하면 루트 3에 제곱하면 3이니까 약분돼요. 오메가 C V의 제곱이 된다. 오메가 C V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전선로의 충전 용량은 이렇게 되고, 보통 용량은 우리가 킬로볼트 암페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이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는 거. 그래서 공식 기억해 주시는데, 이 공식 백날 외워봤자 대입은 잘 안 돼요. 여기에서 각각이 의미하는 거. 오메가는 뭐다?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우죠. 오메가는 2파이 F고, C 값은 CS 플러스 3cm, 즉 작용정전 용량이고, 여기에서 V는 선간전압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만 뭐 공식으로 물을 때나 혹은 계산 문제에서나 확실하게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에서도 잘 나오는 거 기억해 주시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인데, 전선로에서의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다? 전력용 콘덴서에서. 그러면 충전 전류, 충전 용량 하는데 SC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그런데 전력용 콘덴서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결선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선로가 있다고 했을 때 얘는 대지하고 상관없습니다. 선로에 결합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일단 일반적으로 델타 결선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단이니까 Y 결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압입니다. C고요. C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압입니다. 전압 보세요. 일단 전력용 콘덴서 여기에 걸리는 이 전압은 뭐다? 이 전압은 이 전압이죠. 이 사이의 전압입니다. 즉 선간전압 VL이에요. 선간전압 VL. 예. 혹은 지금 델타 결선이라면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죠. 그것도 한번 염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이 이것이 선간전압 VL이라면은 이 사이에 VL이 걸리고 하나의 콘덴서 여기는 얼마가 걸린다? 여기는 상전압이 걸리죠. 얼마? 루트 3분의 VL은 곧 2가 걸리는 겁니다. 2. 예. 요렇게 봅니다. 그럼 먼저 델타 결선은 일반적이니까 델타 결선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보세요. 일단 델타 결선에서 델타 여기서 전류는 크게 의미 없어요. 전류 크게 의미 없고 용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량. 지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E라고 할게요. 예. 콘덴서 하나 걸리는 전압 VL이라 했는데 E라고 합니다. E라고 할게요. 그러면 E에 우리 앞에서 했지만 요 C의 리액턴스가 XC죠. XC분의 E의 제곱입니다. 요 하나의 용량 할 때, 그러면 얼마? XC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E의 자승이고 얼마? 오메가 C의 자승인데 델타에서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 요것 하나의 용량이라 했습니다. 하나의 용량. 그러면 델타에서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따라서 3오메가 C의 자승이 돼요. 3오메가 C의 자승. 그런데 했죠? 지금 제가 요 전압을 E라고 했는데 델타 결선에서 요 전압과 요 전압이 선간전압이 같습니다. 따라서 3오메가 C의 자승 대신에 3오메가 CV의 자승. 예. 그 다음에 뭐 용량까지 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해서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중요한 것은 델타 결선에서 이 V가 뭐다?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 예. 요런 관계. 그럼 QY 한번 볼게요. Y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 전압을 우리가 E라고 하면은 요 하나의 용량 봅니다. 하나의 용량은 XC분의 E의 자승. 즉 우리가 P는 R분의 V제곱 요 공식 있죠. 이 공식에서 R 대신에 용량성 리액턴스 대입하면 XC분의 V의 자승, XC는 오메가 C분의 1 대입한 거죠.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메가 C2의 자승이고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3배 오메가 C2의 자승이 됩니다. 3배 오메가 C2의 자승. 그런데 3배 오메가 C의 Y결선 잘 보세요. 요것이 선간전압이고 E는 어떻게 돼요? 상전압이죠. Y결선에서 E는 상전압은 선간전압이 얼마? 루트 3분의 1배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루트 3이 제곱하면 3이고 약분하니까 오메가 CV의 자승이 되는 거죠. 오메가 CV의 자승. 그리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하면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보세요. 정리해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선로의 충전 용량이 아니고 전력용 콘덴서의 충전 용량입니다. Q 델타는 3배 오메가 C2의 자승은 3배 오메가 CV의 자승입니다. 예, 단위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Y는 전력용 콘덴서를 Y 결선하게 되면은 똑같이 3배 오메가 C2의 자승은 맞는데 선간전압을 했을 때, 선간전압으로 변환했을 때 얼마? 오메가 CV의 자승이 된다는 겁니다. 예. 오메가는 얼마야? 오메가는 2파F죠. 3 곱하기 2파F 하니까 얼마? 6파F CV의 자승이고, 오메가 2파F니까 얼마? 얘는 2파F CV의 자승입니다. 이 관계가 회로 이론 계속 꺼내서 죄송한데 뭐 기본이 되는 것이 회로 이론이니까요. ZY는 Z 델타의 3분의 1배. Y 결선 임피던스는 델타 결선 임피던스의 3분의 1배. 전류도 3분의 1배. 그 다음에 용량도 3분의 1배. 여기에서 뭐 전력용 콘덴서 용량도 마찬가지로 얘와 똑같죠? 얼마? QY는 Q 델타의 3분의 1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Q 델타 QY일 때 뭐? Q 델타는 QY는 Q 델타의 3분의 1배의 용량이 된다.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요 공식에서 보세요. C 값은 6파F V 자승분의 Q 용량. 이때 C는 2파F V 자승분의 Q입니다. 즉 똑같은 전압과 똑같은 용량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용량이면 C 값이 델타로 결선하면 Y로 결선하는 것에 비해서 얘는 6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에요. 얼마? 똑같은 용량을 만들 때 C 값이 3분의 1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C 값의 소요가 더 작은 것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일반적으로 델타 결선으로 하면은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전력 콘덴서를 하면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용량을 만들기 위해서 C 값이 더 적게 든다는 겁니다. 만약에 또 100kVA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300이 필요하다면 델타 결선을 하면은 100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델타 결선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델타 결선할 때는 V와 E가 같죠. 예, V가 E가 같습니다. 그래서 대지로부터 절연을 할 때 이 절연을 선간전압만큼 절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간전압만큼. 그런데 Y 결선을 하면은 루트 3분의 1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연에 있어서 Y 결선하면 루트 3분의 1배만큼만 절연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에 있어서는 Y 결선이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그 콘덴서의 소요 용량에 있어서는 델타 결선이 유리하게 됩니다. 예, 요 관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 써 드린 부분 있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해주세요. 네,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 하겠습니다. 동기조상기. 우리가 조상설비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조상설비입니다. 뭐 조상님 설비가 아니고 상을 조절하는 설비에서 보세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돼요. 전력용 콘덴서, 그 다음에 블로 리액터,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 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하가 L 부하가 많기 때문에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앞선 전류를 발생시켜. 왜? 이것은 L 부하가 클 때, L 부하가 크니까 지상전류죠. 지상전류 때문에 지상전류를 없애기 위해서 진상전류를 흘리는 것이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블로 리액터는 이것은 우리가 지상전류를 발생시켜요. 지상전류인데 얘는 C부하가 클 때, C부하가 클 때. 근데 일반적으로 C부하로 사용되는 건 잘 없다라고 했어요. 그 C부하는 언제냐? C부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샜던 겁니다. 선로 종소에서 여기에 부하를 연결해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 부하에서 L 성분이 더 크다 그랬죠. 그런데 L 성분이 작은 경우, 그 다음에 L 성분이 작고 선로의 작용 정정용량 이 C 값이 크면은 L 성분보다, 부하의 L 성분보다 이 여기 선로의 C 성분이 크면은 진상전류가 되죠. 그러면은 지상전류를 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조상기는 뭐냐? 동기조상기는 얘는 진지상 모두 가능합니다. 부하가 L 부하도 됐다가 C 부하도 됐다고 했을 때 진지상으로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역류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기조상기는 전기기기 과목에서 무부하로 운전하는 동기전동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전기기기 과목에서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필요한 결과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은 무부하로 운전하는 동기전동기인데 동기조상기는 이런 원리가 됩니다. 계자전류고 여기에 전기자전류인데 전압이나 전력이 일정해요. 전압이나 전력이 일정하고 그때 계자전류를 요 지점이 얼마냐면 역률 1인 지점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계자전류를 변화시키게 되면 계자전류가 작죠. 작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부종여자라고 합니다. 부종여자. 이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지점은 계자전류가 크죠. 따라서 과여자라고 합니다. 과여자. 부정여자로 하면은 L이 되고 이렇게 과여자로 하면 C가 되는 겁니다. C. 그래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내가 계자전류를 줄이면은 L이 됐다가 계자전류를 늘리면은 C가 되는. 그래서 L과 C가 모두 가능한 것이 이 동기조상기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기기기에서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필요한 거 요 정도만 숙지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교재에 있는 내용 봅니다. 동기조상기는 동기전동기의 여자전류, 계자전류죠. 변화시켜서 진상 또는 지상전류를 공급함으로써 부하의 역류를 개선하는 장치가 된다. 역류를 개선하는 장치가 되고 계자전류 IF 증가시키면은 과여자가 돼서 진상전류가 되고요. 앞선 역류 IF를 감소시키면은 지상전류 뒤진 역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많이 사용하는 거 이 전력용 콘덴서와 동기조상기의 비교입니다. 비교. 전력용 콘덴서는 우리가 배전선로에서 모터에서 역률이 떨어진 것, 모터에 의해서 역률이 떨어진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 많이 사용하고요. 동기조상기는 용량이 커요. 선로에서, 송전선로 이런 선로에서 역률을 개선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두 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의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전류만 공급 가능한데 동기조상기는 진상, 지상전류 모두 공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류의 조정이 계단적이다. 전력용 콘덴서는 100, 200, 300, 400 이렇게 계단적으로 용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반해
동기조상기는 전류의 조정이 연속적입니다. 계단 전류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죠. 예,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전류용 콘덴서는 용량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소형이고 경량이고 경제적 손실이 적다. 손실이 적고요. 동기조사는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대형이고 중량이고 가격이 비싸고 손실이 커요. 손실이 큽니다. 그 다음에 전류용 콘덴서는 용량의 변경이 쉬워요. 100짜리 떼놓고 200짜리 떼놓고 300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동기조상기는 또 장점이 뭐냐면 동기조상기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선로의 시충전 운전이 가능하다. 시충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로를 새로 설치하죠. 그래서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충전이라는 것은 시험 충전 운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로를 설치하고 나서 시험 운전할 때 이 동기조상기를 통해서 원하는 역류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전하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로 리액터인데 얘는 잘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부하가 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률 개선의 목적보다는 뒷부분에 나와요. 이번 장 뒷부분에 페란트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페란트 현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원리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뭐냐면 페란트 현상 방지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요. 물론 블로 리액터가 역률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타 기기, 전력용 콘덴서나 동기 조상기에 비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직렬 콘덴서가 있습니다. 직렬 콘덴서는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역률 개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병렬 콘덴서였어요. 병렬 콘덴서. 즉 이렇게 선로가 이렇게 있고 부하가 이렇게 있을 때 역률 개선을 위해서는 전력용 콘덴서 이렇게 부하와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직렬 콘덴서는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부하가 이렇게 있을 때 직렬로 부하와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직렬 콘덴서요.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보세요. 이게 저항이고요. 리액턴스가 얘가 플러스 J4입니다. 플러스 J4요. 그러면 정전 용량에 의한 리액턴스는 만약에 마이너스 J3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J3. 그러면 합한 임피던스 얼마요? 처음에 3 플러스 J4였는데 우리가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니까 플러스 J4 마이너스 J3 하는 걸만 3 플러스 J1이 됩니다. 맞죠? 임피던스가 감소하니까 전압 강화도 감소하겠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에 의해서 리액턴스 값이 4에서 1로 감소하니까 전체 전압 강화도 감소하게 된다. 전체 전압 강화도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보세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병렬 콘덴서 이것이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전력용 콘덴서인데 얘는 뭐다? 역률 개선이에요. 역률 개선이고 얘는 뭐다? 직렬 콘덴서입니다. 직렬 콘덴서. 얘는 뭐다? 전압 강화 감소. 즉 전압 강화를 줄여주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요. 직렬 콘덴서 얘는 역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압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돼요. 그 다음에 이 직렬 콘덴서는 역률이 나쁠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J 8에서 J3을 빼는 거고 3 플러스 J4에서 J3 즉 얘가 역률이 더 나쁘죠. 리액턴스 성분이 더 크니까 얘가 역률이 더 나쁩니다. 역률이 더 나쁠 때 효과가 더 크다는 거. 예. 요것도 값을 대입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역률이 나쁜 선로일수록 직렬 콘덴서를 사용해서 전압 강화의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제가 리액턴스 관계를 설명드렸는데, 리액턴스를 할 때는 있죠. 리액턴스 할 때, 보세요. XL과 XC가 있습니다. XL이 J 플러스 JX예요. 플러스 JX. 그 XC가 마이너스 JX입니다. 네. 리액턴스는요. 전류는 IL과 IC가 있죠. 전류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IL일 때 지상이니까 마이너스 J I고요. IC일 때 진상이기 때문에 플러스 JI입니다. 요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제가 여기서 적었지만은 리액턴스는 L이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인데 전류는 L이 마이너스고 C가 플러스입니다. 요 관계도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라고 해서 SVC가 있습니다. SVC가 있는데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보세요. 정지형이다. 무슨 말이에요? 정지형이다. 정지형이란 말은 회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발전기나 전동기는 회전하죠. 회전형입니다. 근데 사이리스터, 반도체, 뭐 저항, 그 다음에 리액턴스 이런 것들은 회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뭘 비교한 거냐면 동기 조상기는 무부하로 회전하는 동기 전동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데 이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는 뭐다? 동기 조상기처럼 회전하지 않고 무효전력을 보상하는 역률 조정 장치입니다. 조상 설비란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계통 전압의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무효전력을 계통에 공급해서 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 예, 우리가 전압을 일정하게 조정하려면은 무효전력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것이 조상설비죠. 조상설비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기조상기는 계좌전류를 조정해서 역률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는 반도체 사이리스터 있죠. 반도체 사이리스터를 갖고 우리가 L로 연결했다가 C로 연결하는 겁니다. 역률에 따라서 만약에 지상부하다 그러면은 반도체 사이리스터가 진상으로 연결하고 진상부하다 그러면 반도체 사이리스터가 지상부하 쪽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리스터로 제어되는 전력용 콘덴서와 리액터를 조합해서 구성하는 것이 이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가 됩니다. 막 시험에 크게 비중 있게 다루는 건 아니고요. 개념이 어떤 것이다 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동기 조상기는 회전을 해서 우리가 역률을 조정하는데 얘는 사이리스를 통해서 L도 되고 C도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계통 내에 발생한 무효전력을 동력에 재빨리 대응해서 지상 용량이나 진상 용량 등을 단시간에 공급 가능하고요. 계통의 미소한 전압 변동 대책이나 계통 안정도의 향상 대책 등 고도의 제어가 요구될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네. 그 다음 SVC와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와 동기 조상기 비교하는 건데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운전 방법이 동기조상기는 계좌전류 조정하고 회전수 같은 것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데 비해서 SVC는 사이리스터 반도체로 우리가 조정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보수가 간단하고 복잡하고 이러한 차이만 있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대부분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지금 역률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현장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했고요. 특히나 역률 개선 방법, 원리,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량, 선로의 용량, 전류용 콘덴서 용량 이런 부분들 외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한번 유도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있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따라와 보시고 도저히 안 되면 외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나는 자신 없다 모르겠다 해서 외우고 하시는 것 처음 공부를 하면서부터 합격 가능성을 낮추는 거예요. 네, 제가 조금 머리 아프게 해드린 것도 있고 조금
설명 과정에서 조금 복잡한 것도 있었는데 이겨내주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